이 넓이를 구해보면 얘가 우리가 주어진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이 2점, 2점, 2점 이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가장 쉽게 구하는 것은 사선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선 공식이 뭐냐면 이 세 점이 이렇게 있어. 이게 이제 세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넓이를 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x1, y1 얘가 x2, y2 얘가 x3, y3 오케이?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다면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에 절대값인데 어떤 값을 먼저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 순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x2, y2, x3, y3 x1, y1 이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하면은 더해지고 그러니까 x1, y2 플러스 x2, y3 플러스 x3, y1 얘는 더해져요. 그리고 뭐는 빼지냐면 거꾸로는 빼져요. 얘는 빼집니다 라는 거거든. 마이너스 x2, y1 마이너스 x3, y2 마이너스 x1, y3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거거든. 이걸 계산해주면 나름대로 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근데 사선 공식을 내가 생각보다 많이 안 쓸 거거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이렇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알파 콤마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랑 베타 콤마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이랑 이 점의 좌표는 따로 또 구해줘야 되네. 얘가 저번 시간에 2 콤마 어떤 지점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이 좌표만 구해주면 이제 사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왜 콤마인데 얘 몇 대로 처리했어? 이걸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점의 좌표만 구해주면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 알파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건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 알파 콤마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y는 m의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m의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얘는 중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게 되잖냐. 그래요? 중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데 얘가 정리되면서 이렇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된가? 뭔가 이상해. 아무튼 이렇게 돼. 근데 이거 기울기 있잖냐.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잠깐만. 알파 마이너스 1 사라지고 오케이. 이렇게 돼요. 뭔가 좀 이상하다. 늘 그냥 쳐다보고 있구나. 치워, 빨리 치워. 얘가 m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하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얘가 만나는 점이 뭐가 되는 거냐. 너희들이 이제 이걸 보일 때 컴플렉시티 넣는 게 복잡하면 이 알파에서 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알파가 됩니다. 라고 보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 마이너스 2알파야? 2알파가 됩니다. 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2x가 됩니다. 라는 거잖냐?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연립했을 때 0이 되는 거고 완전 제곱식을 갖는 거니까 x-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라서 m이 2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2알파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명해 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알았으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거든. 이거 지울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는데 m에다가 2알파를 집어넣었더니 x-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서 y는 2알파 x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세워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하고 뭐의 교점을 찾아줄 수 있어? 이 교점을 찾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교점은 뭐였냐면 저번 시간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라는 것을 했잖냐? 2가 됩니다. 라는 것을 했었어요. 오케이? x가 2일 때에 y좌표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x가 2일 때 y좌표를 구해주면 4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이 값이 이 y좌표가 될 건데 여기에 대한 y좌표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거든. 근데 우리가 어떠한 식도 하냐면 베타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똑같이 4베타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오케이? 이러한 식이 나오니까 이러한 식을 가지고 뭐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식은 어차피 똑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라서 정리 한번 해볼까? 혹시 정리가 된가라는 걸 한번 해보죠. 어차피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는 식이 등장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아무튼 이 같은 점에서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차수를 줄여서 처리하던가.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삼각형 이제 좌표가 다 구해졌잖냐? 요 좌표가 다 구해졌어. 그러면은 이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거든. 이 넓이는 이제 뭐가 되냐면 해볼까? y는 이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네. 이거 공식 쓰고 싶지. 공식 좀 더 알려줄게. 우리가 좌표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사성공식 씁시다. 이거는 알파랑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랑 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 베타랑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1 그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2,2점이거든. 이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알파라는 점이 얘랑 얘를 연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 알파라는 점이 이 점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초부터 K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어. K 알파, K 베타. 그렇지? 그 다음에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식.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은 K 알파가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y좌표를 알파의 제곱을 이 알파의 제곱을 K알파 플러스 1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얘가 K알파 플러스 1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K 플러스 4에 지금 나 너무 어렵게 풀지? 아 이렇게 안 할게. 하지마. 쉬운 방법 하자. 계산하려니까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하자. 이걸 그냥 알려줄게. 봅시다.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우리가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을 때 어떤 넓이 B를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냐면 접선이 있고 접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만나는 교점이 있단 말이다. 이 만나는 교점이 있어요. 그때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넓이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되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거냐면 이게 한번 이차 함수를 정확히 대칭인 형태를 그려서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이제 대칭인 형태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접선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접선을 구할 수 있어. 그때 이 정확히 대칭인 형태라면 이 만나는 교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 B를 나름대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이랑 이 넓이랑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 B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냐면 일단은 이것은 성립해요. 여기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단 말이야. 이게 같아져요. 그래서 이 넓이랑 이 위에 있는 삼각형에 대한 넓이랑 어이구 이 위에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랑 이 넓이랑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의 B는 1대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 얘가 1대2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넓이도 있냐면 이 넓이 있잖아. 이 넓이 있잖냐. 이 넓이는 이 넓이랑 얘의 B가 이 부분에 대한 넓이 B가 1대2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아. 그러면 얘가 B가 어떻게 성립하냐면 3대 1대 2의 B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써보자. 이게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여기서 기호를 이용해서 하자.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O가 되는 거고 C가 됩니다 라고 놓으면 삼각형 OAB의 넓이 돼. 그리고 이 2차 함수의 일부분이야. ABO라고 하자. 귀엽네. 이가 돼.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 B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3이고 이게 4고 이게 6의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2차 함수에 대해서 이 넓이를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넓이를 구해 볼 거야. 넓이를 구할 건데 얘가 이제 베타라고 놓고 이것을 알파라고 놓아줄 거거든. 그러면 나는 이제 실제로 이 길이를 알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건데 좌표를 결국 구하긴 구해야 되구나. 이거의 넓이가 사실 쉽게 나오거든. 요 넓이가 뭐냐면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그래요? 그러면 이 넓이가 이건데 얘 얼마가 곱해집니다 라는 거니까 2분의 3배가 됩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얘가 4라는 사실을 아니까 알파 베타의 값도 알고 있어요.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도 알아.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되는 거거든. 근데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너희들이 이제 이 넓이를 정리하면 아까처럼 이제 식을 어떻게든 정리하든 이 넓이를 정리하면 이 식이 등장하긴 해요. 오케이? 근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걸 구해줄 수 있지 않냐? 이제 내가 풀면 내가 이렇게 풀 것 같아. 근데
계산을 하는데 가장 쉽게 풀 것 같다라는 것은 이거랑 베타 k 베타에 대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 방법이 가장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k 베타 마이너스 이게 일단 기울기가 k잖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우리가 이 방금 전에 이 점이 전에 이제 우리 이 점이 뭐였냐면 이 가운데 점을 연결했더니 알파랑 베타의 한 가운데 지점이 됐습니다라는 게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할 때 이제 제 삼각형이 좀 크게 이렇게 잡았어. 삼각형이 이렇게 좀 크게 잡았는데 무엇을 하냐면 이 길이를 알아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를 알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kx라는 직선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2, 어떤 점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오케이? 이건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뭐냐면 알파, 뭐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냐면 베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 곱하기 이걸 h라고 하자. h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알파랑 그러니까 2 마이너스 알파랑 그렇지? 여기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를 더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 2분의 1 h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건데 내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 것은 뭐 하나뿐이냐면 이 길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이게 이제 계산이 가장 쉬울 것 같아. 우리 교육과정에 맞게 풀려면. 그러면 이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이거 아까 지금 구했네. 얘는 kx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의 좌표가 2k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좌표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럼 아까쯤에 구했던 직선의 방정식이 2알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걸 구했거든. 그래요? 아까쯤에 기울기가 2알파라는 걸 했어. 원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y는 2알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대입해 봤더니 2를 대입했더니 나오는 y값. 그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거잖냐. 근데 이 알파의 제곱의 값이 뭐였냐면 알파를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잖냐. 알파의 제곱의 값이 이거야. 마이너스 k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1이야. 정리해 봤더니 얘가 4 마이너스 k알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차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냐면 얘에서 얘의 차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걸로 바뀌어요. 오케이. 이걸로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k에서 4 마이너스 k알파 마이너스 2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이제 h에 대한 식 이것만 나름대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이거야. 정리해 봤더니 k 2k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k알파 플러스 2가 됩니다 라는 건데 이게 되는 건데 지금 얘가 k에 대한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k에 대한 식이 어디서 알고 있냐면 이 식을 알아요. 두 개를 연립했는데 두 개를 연립한 식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식이 뭐가 돼요? 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k가 무엇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아요? 야 이거 k를 이미 구했냐 우리? k가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뭐야? 4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럼 이거 이미 나온 거 아니야? 어이씨. 계속 어렵게 하고 있었네. 4 사라져요? 뭐가 돼요? 10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높이가 1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계산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차이를 이용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아까 전부터 K를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이거 내가 안 구하고 있었어요? 미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길이에서, 길이를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더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결하는 게 넓이를 가장 구하는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오케이? 담민아. 저기 서 있어, 저기. 가고. 담민아, 저기 가고 서 있어. 담민아, 저기 가고 서 있어. 그림? 네. 이 그림은 이 교실의 역사와 전통을 같이 했대. 아, 왜요? 이 전학원에도 있었고, 이 전전학원에도 있었대. 저 위에 먼지가 많이 쌓였을 것 같지? 나도 한 번도 안 닦아봤어. 일단 한번 봅시다. 봐보자. 2번 보자. 쪼르르 열심히 해보자. 최고차항 계수가 3인 거랑 2인 거의 2차 함수가 있어요. 두 2차 함수하고 직선 hx가 있어. fx와 gx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로 한다면 gx의 그래프하고 hx가 접하는 점의 x좌표를 1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네. 오, 그래. 한번 봐보자.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가 3인 거랑 최고차항 계수가 2인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잖냐.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충이나 그려봐. 얘가 겹치는 점이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가 이제 알파,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 두 개의 중점 있잖냐. 이 두 개의 중점에 대해서 이 gx가 얘고 얘가 fx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x좌표가 hx랑 접하는 거. 이 fx랑 gx가 접하는 거. 얘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때 이제 fx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합이 2가 되고 곱이 1일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가 식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x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fx랑 gx가 같아지는 x의 값이 알파랑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fx-gx 차함수에 대한 식을 구해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최고차항 계수는 뭐예요? 1이야. 그지? x-알파, x-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gx랑 hx를 뺐을 때도 주어진 게 있어요. 그지? 최고차항 계수가 2면서 x-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f-h도 주어져 있어. 얘는 알파 베타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몰라. 그지? 모르는데 최고차항 계수는 3인데 두 x좌표의 합이 2고 곱이 -1입니다. 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얘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그럼 계수 비교하면 알파 베타는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다음 봅시다. 1차 함수랑 2차 함수에 대한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뭔지는 몰라. 근데 나름대로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보이니까 곱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fx에 대한 형태로 묶었더니 gx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3으로 gx 플러스 1이 돼요. 오, 그래. 플러스 1이 되네. 그럼 마이너스 3. x의 세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생겼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생겨야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안 보여요? 얘 때문에? 그럼 너무 낮아지는 거. 이렇게 할게. 이름 보여?
그러면 이제 얘가 인수분해 되는데 fx-3에다가 g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식이 명확하게 나름대로 주어진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거든. 2 대입하면 0되지.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x-2랑 x제곱 마이너스 2냐? 플러스 2지. 그럼 가운데 계수 뭐가 돼? 0이 돼야 되네. 0이 돼야 되네. 마이너스 플러스 x. 그래요? 1차항 계수가 0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면 교점을 구해주래. 그럼 어찌됐든 이게 이제 모든 계수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그러면은 2차 함수에 대한 형태가 gx고 1차 함수에 대한 형태가 fx예요. 그때 이게 교점이 생겨야 되는 거네. 그럼 이거 잘 조합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게 핵심이겠네요. 그럼 봅시다. gx 플러스 1이 뭐 이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부호를 가지고. 그렇지. 4가지도 아니고 2가지다. 아이고.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f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인 경우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랑 얘가 x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왜?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2가지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2가지를 했을 때 펀베시티가 0보다 큰 형태를 찾아주세요 라는 게 첫 번째지. 오케이? 그래서 펀베시티가 0보다 큰 형태가 나오면 두근의 합곱을 이용해서 제곱제곱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음 봅시다. 4번 봐보자. 4번에 대한 그래프는 이건 너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x에다가 절대값 x-4라는 그래프를 곱한 거거든. 거기다가 p만큼 더해준 거야. 이걸 한번 너희들이 나름대로 연습해봐.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범위를 나눠서 문제 풀 수도 있어. 근데 이 2개가 곱해지면 어떤 그래프가 생길까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한번 해보자. 사실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 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이거 이제 빼놓고 이것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 절대값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이제 이거 두 함수 곱하는 거는 나중에 너희들 미적분 할 때 많이 할 건데 어이구 미적분 할 때 많이 할 거야. 요 그래프랑 요 마이너스 4를 지나치는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곱해져. 이 파란색 그래프랑 이 주황색 그래프랑 특징은 있어요. 파란색 그래프의 특징은 뭐예요? 결과를 찾았습니다. 파란색 그래프의 특징은 뭐가 있어?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특징. 파란색 그래프가 요거지?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4 y는 x 두 그래프가 곱해진 거거든? 요 특징이 뭐가 있어요? y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x축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우함수랑 기함수가 곱해졌어. 뭐가 돼요? 기함수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사실 잘 안 보여.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이 식으로 써져 있으면 사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라는 게 사실 보여. 이 p만 빼면. 그래요? 그러니까 기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생각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상수항만 빼놓고 이 인수분해에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함수랑 기함수 형태가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점 대칭이 이 기함수, 우함수가 곱해지면 기함수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원점 대칭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뭐만 빼면? P만 빼면. 오케이? P는 이제 나중에 P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파트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냐면 양수 파트만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렇게 눈을 감고 끄덕여. 아니야? 아, 알았어. 미안. 내가 의심했네. 미안해요. 응. 빠르게 사과할게. 양수 파트만 그려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냐. 그럼 이 그래프가 실제로 뭐가 됩니다. 라는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그래프만 먼저 그려주면 돼. 얘를 뭐 하면 돼요? 원점 대칭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문제를 그 그래프를 그렸잖냐. 근데 애초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그린다면 바로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다. 라는 게 되는 거냐면 얘가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게 바로 되는 거고 P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그래프 자체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투를 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그래프를 바라볼 수 있냐면 상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 고등수학 상에서 이런 형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데 수투까지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면은 상수를 빼놓고 이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나머지를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 되는 거니까 양수 파트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그러면 P가 0이면 기함수가 되네요. 그래요? 이것부터 이제 물어보는 거야. P가 0이면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3이면 이게 3이야? 3이면 얘가 모든 실근의 합은 8이다 라고 했네. 이건 이제 조사해 봐야겠지. 그러면 얘가 3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 이 두 점의 합은 그냥 알아. 뭐에 대해 대칭이니까? 2에 대해 대칭이니까 합이 4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값 있잖냐. 이 값은 뭐가 돼? 음수야. 음수거든? 그렇지? 이 값은 음수야. 모든 합이 8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fx 그래프가 만나는 x축과 교점의 최대 개수는 몇 개입니다. 라는 게 돼요? 3개입니다. 라는 거는 당연하게 처리할 수 있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희들이 그래프를 바라볼 때 이 상수항만 제외하고 생각해서 계산하면 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P만큼 평행이동한 형태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실제로 이 형태의 그래프는 수투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다음 봅시다. 치워. 5번 보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다. 가장 짧은 경로로 연결하였을 때 이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보자. 나한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이면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 점까지 두 점 A,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A, B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A가 있고 얘가 B가 있어요. 그러면 X축과 이렇게 두 점이 있어. X축과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선분들, Y축,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선물들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경로로 연결했을 때 길이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알파, F 알파라고 놓고 베타, F 베타라고 넣는다면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냐?
fx로 놓고. 왜? 어디? 다시 하자. 오케이. x축 위의 점 a에 대해서 x축 위의 점 a에 대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프 위의 점 b거든. 그럼 다시 빠르게 수정해. 산으로 갈 뻔 봤네. a고 b예요. 그러면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최대값이 되는 것은 느낌적으로 이해가 된가? 그래요? 느낌은 이해해요?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얘를 얘를 잡아주면 이 점의 좌표를 뭐 a, 0이라고 할게요. 이 점의 좌표를 b, e-a의 b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이거야. b-a의 절대값에 e-b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렇지? 응.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a, b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거든. 이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a, b의 값이 이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a-b의 값의 최소값도 구해줄 수 있어. 실제로 얘는 0, 마이너스 2로부터 이만큼 차이가 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절대값을 씌우면 a-b의 값은 0보다 크고 2보다 더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래? 응. 아니 그러니까 a가 뭐 마이너스 1로 고정시키면 가장 큰 값은 1일 때가 되잖냐? 가장 작은 값은? a를 1로 고정시키면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는 거니까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 절대값을 씌운 값은 무엇이 될 거냐면 0하고 2 사이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생각해 줄 건데, 이 값을 생각해 줄 건데 e-b의 제곱의 값의 최대값은 이 함수의 값을 통해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보인단 말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값을 고정해서 생각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a를 고정하든 b를 고정하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는 구해줄 수 있는데 a, b 두 개의 문자가 등장해 있거든? 그잖냐? 그리고 여기는 한 개의 문자가 있으니까 이 합에 대해서 나름대로 표현을 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값을 하나를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어떤 값을 고정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b의 값을 고정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요? b의 값을 그냥 고정을 했어. 이제 뭔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실제로 b의 값을 그냥 어떤 값으로 고정을 했어요. b의 값을 이렇게 어떤 값으로 고정을 했어. 그러면 2분의 1 b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플러스 절대값 b-a의 값이 나올 건데, 그러면은 이것의 최소의 값은 a 값을 기준으로 처리해 주겠네.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b보다 a가 더 클 때랑 b보다 a가 더 작을 때로 나누어서 처리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정리해 봤더니 b가 a보다 더 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e-b의 제곱 플러스 b-a라고 놓아줄 수 있는 거고. 오케이? b가 a보다 더 작을 때는
마이너스 b 플러스 a라고 놓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때 이제는 이 값을 이제 정리해버리면 b 마이너스 a라는 값이 0보다 더 큰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지 맞아요. 우리가 이제 b를 고정해 놓고 하는 거니까 a에 대한 범위가 뭐에서부터 뭐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잠깐만 A, B, B를 고정을 해볼까? 가장 짧은 경로로 했더니 길이의 최대값 이 값을 정해주세요 라는 건데 K, B, A 해봅시다. B의 값이 이렇게 되네요. B를 고정시켜서 처리했으니까 여기다가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건데, A를 고정시켜서 처리할까? A를 고정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내가 조금 다시 한번 풀어보고 말해줄게. 다시 한번 풀어보고 얘기해줄게.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얘기해줄게. 오케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네. 다음 문제 먼저 합시다. 이거 먼저 하자. 7번 먼저 합시다. 봐보자.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단 그림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 겹친 부분의 넓이를 ST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T가 2하고 3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냐. 근데 P 꼭지점의 A와 P가 일치한다라는 거야. 근데 일단 봐봅시다. A랑 P가 일치해요. 이 삼각형이 ABC랑 PQR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있을 때 얘가 맨 처음에 일치한 상태에서 출발하는데 이 ABC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일씩 움직입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2초부터 3초 사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2초부터 3초 사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2초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도형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2초가 되면 이 삼각형이 이만큼 움직였어요. 이 삼각형이 이만큼 움직였어. 이만큼 움직였겠지. 그지? 그리고 2초가 됐을 때 이 삼각형이 이만큼 움직여요. 이만큼 움직여. 그지? 이거 이유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럼 이거 이유로 생각해 보면 얘가 t만큼 이제 얼마만큼 움직이고 얼마만큼 움직였을 때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좌표만 조금 체크해 주면 되는 건데, t초만큼 움직였을 때 얘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2에서부터 t만큼 옮겨간 거야. 그러니까 2-t에 있는 거고, 얘는 -t에 있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4 플러스 t에 있는 거예요. -4 플러스 t에 있는 거고, 얘는 t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넓이를 구할 거냐면
이 넓이를 구할 거거든.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교점을 이용해서 이거랑 이게 나름대로의 닮음이니까 정리해 줘도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얘랑 얘를 빼겠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방법이 가장 쉬울 것 같아. 일단은 이 주황색에 대한 넓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2야. 그렇지? 여기서 어떤 넓이를 뺄 거냐면 이 넓이를 뺄 거예요. 이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에서 얘 뺀 거. 그러니까 2t-4의 제곱의 2분의 1을 곱한 값. 그렇지? 얘를 빼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이좌표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요? 이좌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나? 얘 알파라고 놓아주면 어떤 게 성립하는 거냐면 알파 플러스 t라는 길이가 파란색으로 할까? 알파 플러스 t라는 이 길이가 1대1의 b 때문에 알파 플러스 t라고 쓸 수 있고 1대2라는 b 때문에 이 길이가 2알파 플러스 2t라고 놓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t-알파라고 표현해 줄 수 있거든? 그러면 알파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오케이? 정리해 봤더니 3알파는 뭐가 돼요? t가 되는 거니까. 그지? 3알파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t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t면 이 부분에 대한 넓이도 쉽게 구해 줄 수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할게요. 이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하면 이러한 삼각형이 되는 건데 이러한 삼각형이 돼요. 지금 얘가 뭐가 되고 2-t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t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았잖냐? 그래요? 이 값이 되는 걸 알았으면 삼각형을 절반으로 쪼개서 생각해 줄 건데 얘가 위쪽은 여기가 45도가 되는 거고 얘가 1대2의 b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밑에 쪽은. 오케이? 왜냐면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이랑 얘를 쭉 연결한 쭉 연결한 이 선이잖아.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이 닮음이거든. 직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몇 대 몇이? 1대2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1대2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길이를 구해줄 수 있게 돼. 넓이를 구해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당장 이 밑변의 길이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이 차이가 이 마이너스 3분의 2t예요. 그래요? 요 차이. 이 마이너스 3분의 2t야? 이 길이 곱하기 여기에다가 2대 3의 b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의 제곱이 되고 2분의 1을 곱해준 게 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비로서 넓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제 무엇을 빼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넓이를 빼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t에 대한 2차식이 나왔으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좀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합시다.